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2월 11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자, 오늘 뭐 오름폭, 내림폭 지금 요거 어차피 지금 이 포인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애초에 그냥 이쪽 라인, 그러니까 신고점 라인이죠. 예, 이쪽 98,000원 라인을 넘어가는 양봉 보여줄 때 여기서 거량 터지는 양봉이 하나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여기서 뭐 등락폭 지금 21선하고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어차피 그 위든 아래든 크게 의미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뭐 살짝 뭐 내려왔다 한들 올라왔다 한들 오늘 같은 경우 살짝 올라가서 끝나긴 했죠. 근데 오늘 같은 날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뭐야? 연휴 전에 지금 이제 연휴 때 돈 쓰려면 오늘 매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수금 때문에. 그럼 오늘 어떻게 돼? 개인투자 매도 떨어지잖아. 그럼 이런 날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움직이겠어? 뻔하잖아. 그냥 떨어지는 물량 받아먹는다니까? 그냥 떨어지는 것만 받아먹어도 얘네들 100만 주 그냥 채우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 이렇게 음봉 하나 나와줬잖아요. 예, 종가가 마이너스 1.36이지만 그래서 요거 음봉 하나 나오고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 라인까지가 98,000원 라인까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애들이 걷어갈 수 있는 물량을 200만 주에서 300만 주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오늘 고작 100만 주 가져간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이나 막 이럴 때 가지고 여기서 200만 주 걷어가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개인 투자 영역이 어떻게 되냐고. 확 줄어버린다니까? 개인 투자 영역이 없어요. 그럼 개인 투자인데 사실상 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물량들, 수익 실현할 수 있었던 물량들, 내지는 장대 한번 볼 수 있었던 물량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거기다 개인 투자는 매도할 때 또 매도 방식이 어떻게 돼? 그냥 분할 매도로 뭐 일부 물량만 정리하자 이런 구조보다 그냥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버리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분할 매도도 하시죠. 근데 종목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그냥 다 던져 버린다고 들고 있는 거. 손에 있는 거. 그래갖고 두산 에너빌리티 비중 0으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장대 한번 나오면 다시 사야 되나 해서 여기서 비중 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빠르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판단해갖고 급하게 판단하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비중 또 세게 들어가지죠. 실제로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뒤쪽에서 위아래로 출렁했을 때 난리가 났던 거야. 왜냐면 난 비중 크게 들어갔는데 위에서 들어갔거든. 안 되겠다. 본전 매도해야겠다. 본전 매도해야겠다. 물량 싹 다 받아먹죠. 여러분들 오늘 얘는 두산 에너빌리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였냐면 15분 보잖아요. 아시죠? 두산 에너빌리 뭐 보통 종목들이 다 그렇긴 해. 근데 오전장에 그러니까 장 열리고 나서 그나마 거래량 제일 많이 실렸어요. 장 열리고 나서가 거래량이 제일 많이 실리는데 장 열리고 15분 만에 거래된 거 거의 100만 주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정도까지 모양새 나왔을 때 거래량 다 합쳐봐. 어느 정도 나겠어? 거의 뭐 150만 주, 2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됐죠. 1시간 만에. 근데 그때 프로그램이 걷어간 물량이 7만 2천 주였어요. 무슨 뜻이냐? 장 열리고 제가 이거 7시 7분에 브리핑 나온 거거든요. 7만 2천 주밖에 안 가져갔어. 거량이 거의 200만 주 가까이 나오는데 뭔가 이상하죠. 아니 거량 이 정도 나오면은 얘네들이 걷어갈 거면 더 많이 걷어가는데 왜? 그래서 제가 오전장에 바로 말씀드린 게 프로그램 움직임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직은 판단하기 조금 이르다. 그러니까 오전 10시잖아요. 10시 7분이잖아. 근데 포가창은 물량이 좀 채워져 있었거든 당시에. 그럼 이런 거 털어먹어 버린단 말이야. 원체 움직임이 괴랄하다. 솔직히 진짜 프로그램 애들이 뭐 개인 투자할 때 뭐 친절한 적 없죠. 유난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더 불친절해요. 개인 투자자한테. 그러니까 뭔가 함께 하자, 함께 끌고 가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니들은 다 놓고 나만 갈 거야. 그냥 요 정도 그냥 끼어드는 기관 정도만 데리고 갈 거야. 이게 강해요. 저 밑에 2만 원, 3만 원대부터 그랬어.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 물량을 지킬 수 있는 비율을 철저하게 축소시켜 놓고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거 브리핑 치자마자 호가창 한번 털어버리는데 그게 여기 양봉이에요. 갑자기 거래량이 50만 주 넘게 붙습니다. 50만 주 넘게 붙었죠. 근데 50만 주 넘게 붙었는데 이유가 뭐냐? 프로그램이 갑자기 매수가 22만 주로 늘어나요. 갑자기 15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때린 거야. 그리고 이제 깨작깨작 받아 먹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 한 번도 친절한 적이 없다 얘는 우리한테. 근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 안타까운 거는 앞으로도 이럴 거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16만 원을 찍건 20만 원을 찍건 25만 원을 찍건 간에 프로그램은 단 한순간도 우리한테 친절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지배력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점 하나만큼 확실하게 빼내준다라는 거야. 이렇게 대형주를 끌고 가면서 뭐 단순히 뭐 누구는 몇 프로 올랐다 누구는 몇 프로 올랐다 이렇게 논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시청 자원화 하시면 돼요.
대신에 걔네들은 안정성이 떨어지죠. 두산 에너빌리티 한 5%만 밀려봐. 어떻게 되나. 잘 올라가다가 한 12만원 13만원 올라와서 5%만 밀려봐. 걔네들 어떻게 되나. 박살나요 바로. 안정성에서 높은 점수 그리고 호가창 빵빵한 것 때문에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갔다 가능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그냥 소액주주라고 하지만 다른 종목의 소액주주랑 틀려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원짜리, 2조 원짜리, 뭐 3조 원짜리 이런 종목에 있는 소액주주들은 뭐 몇백만 원 단위, 뭐 천만 원 단위가 있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억 단위도 소액주주입니다. 나 1억어치 들고 있어. 소액이에요. 3억 들고 있어. 소액이에요. 물론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소액주주가 더 이상 아니죠. 막 이럴 때 1억 들어가 있었어. 이제 더 이상 소액주주 아니지. 금액이 한참 커져 버렸으니까. 한 물량 지키고 있었으면 전제 조건이 붙잖아. 이때 2, 3억 라인 들고 계셨던 분들 지금 얼마 됐겠어? 10억 가까이 나와버려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10억 돼버렸다고. 그냥 웬만한 그냥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그냥 벌어버린 거야. 1년 반 동안. 여러분들 이 정도 수익률 뽑아주려면 이 정도 시총에서 그 정도 수익률 뽑아주고 안정성을 유지하려면요. 안타깝지만 프로그램이 정말 피곤하게 돌아가야 되고 그 피곤함 때문에 지쳐서 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요. 한 번도 친절한 적이 없다. 22만 주 이렇게 돼 있었죠. 오늘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100만 주가 더 갔어요. 100만 주가 더 갔다. 거래량도 없었어. 뭐 있었나? 뭐 이때 조금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떨어지는 것만 받아먹죠. 거래량 많이 안 나왔잖아. 그냥 떨어지는 것만 계속 받아먹는 거야. 어차피 설 연휴 때문에 니네 무서워서 팔 거잖아. 오늘 실적 발표니까 니네 무서워서 팔 거잖아. 내일 기업 설명회인데. 여러분들 내일 기업 설명회인데 지금 오늘 여기서 갑자기 실적 박살났습니다. 저희 망했어요라는 공시가 여기서 갑자기 뜬다고? 얘네들이 뭐 이제 기밀이다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뭐 공개된 부분이 없잖아요. 예, 그저 뭐 전화해도 안 알려줄 거야. 근데 얘네들이 애초에 지금 이거 공시를 두 개를 동시에 띄웠잖아요. 이걸 왜 동시에 띄웠겠어? 얘네들이 여기서 실적이 망해버리면 기업 설명회 열면은 누가 들어줘요? 가서? 이거 기관 투자자 대상인데? 네, 저희 회사는요, 이제 곧 없어질 것 같습니다. 부도날 것 같아요. 실적 망했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님들 투자 바랍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그래서 제가 실적은 굳이 공포로 반영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 막판에 시장 살짝 진짜 요거 밀렸을 때 툭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돼? 개인투자 또 나가잖아. 또 나간다고. 그래서 이거 100만 주 채워버린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오늘 150만 주 채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이제 매수는 징글징글하게 받아먹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네가 받아먹고 끝낸 거는 100만 주. 앞으로 받아먹어야 될 거 200만 주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도. 200만 주 가까이 받아먹어서 장대 한번 들어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물량 꽉 쥐고 있던 분들 제외하면 어떻게 되겠어? 정말 많은 비율의 개인 투자자님들이 그냥 본전 돈의 약손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고 아니면 약익절 새로운 투자자님들 모시고 저는 또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님이 계속 교체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근데 선물 거래량 올리고 있었어요. 얘네들 내리지 않았어요. 보통 옵션 만기 이렇게 임박해버리면 선물 거래량 많이 줄어버리거든요. 많이 확 줄어요.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선물 거래량이 위쪽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옵션 만기일 뭐 하루 이틀 뭐 2, 3일 남아버리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글쎄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어제보다 거래량 많았고 지금 26만 6천 계약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뭐 앞쪽에서 30, 40만 계약인 거 감안하면 낫네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불과 지금 횡보 구간이었던 요 구간 계산하잖아요. 이 구간 때는 막 15만 계약, 16만 계약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얘네들이 지금 들어 올릴 생각이 없다라면 여기서 안 터트린다니까. 내일이 옵션만 길인데. 심지어 얘네들은 지금 현 위치에서 종료시켜도요. 선물 현물로 다 해먹은 거예요. 봐봐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물량 크게 들어왔던 자리들 감안해 보면 얘네들이 지금 여기가 손해보는 구조가 아닌데. 거기다 선물 세팅 따로 해놨잖아. 얘네 이미 양방향으로 해먹는 위치예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해먹겠다면 여기서 양봉 하나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쟤네들. 근데 이 모든 게 개인 투자님들한테 갑자기 공포로 인식시키는 거야. 내일이 옵션 반기니까 니네 큰일 났어. 오늘 실적 발표인데 실적 그동안 안 좋았잖아. 솔직히 안 좋은 건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계속 공포 가중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설 연휴까지 낑기니까 설 연휴에 무슨 뉴스가 나올 줄 알아? 오늘 미국 고용지표 발표야. 이런 걸로 계속 공포감 가중시켜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오늘 1조 7천억이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금장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설 연휴 때문에 팔 사람들 오늘 다 팔았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어?
또 서서히 매수해요. 연휴 뒤쪽 세팅해버리는 거야. 그게 나서 이제 뒤쪽에서 양봉 하나 서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왜 나갔지 하는 거라고. 항상 출발 직전이 제일 어두워요. 제일 분위기 안 좋고 위아래로 흔들려 있고 주가. 그러다 갑자기 양봉 하나 서 있으면은 나는 물량 없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지금 또 넥스트에서 또 이제 막 걱정들 하신다고. 실적 발표하면은 빨리 넥스트에서 내가 팔아야 된다. 빨리 내가 넥스트에서 뭐 해야 된다. 아니, 할 필요 없어. 아, 저 딱 제 생각 말씀드려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실적 안 좋게 나온다? 여러분들 뭐 두산 에너빌티 지금 실적 때문에 투자하셨어요? 지금 당장 오늘 발표할 실적 때문에 지금 투자해서 들어오신 분 몇 분이나 돼? 이런 자리에서 들어오셨든 이런 자리에서 들어오셨든 여기서 하는 실적 발표 때문에 들어오신 분 없다니까? 내가 들어온 이유가 깨지지 않았는데 왜 나가는 이유는 만들어서 나가버리냐고. 왜 나갈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요. 들어온 이유가 그대로인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쇼크가 아니라 뭐 서프라이즈 정도까지는 기대 안 해요. 저도 지금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시간 4시 20분이거든요. 지금 안 나왔거든. 근데 여러분들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쇼크만 아니면 돼요. 쇼크만 아니면 돼. 근데 쇼크 나오겠어? 얘네 지금 요 근래 수주 단계 막혔는데. 오늘도 수주 뉴스 하나 떴었어요. 오늘도 뜨긴 떴어. 근데 뭐 제가 링크는 보내드리긴 했는데 전략방에서 안내는 드렸는데 뭔 의미가 있어 이거. 한국에서 하는 거. 미국에서 해야지. 항상 뉴스가 미국 쪽에서 등장한다는 거. 메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뉴스는 미국에서 등장한다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시간은 두산 에너빌리티 편이에요. 아, 이제 오랫동안 장이 안 열리잖아. 그 오랫동안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악재 나올 확률하고 호재도 나올 확률하고 어떤 게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갑자기 나 원전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랑 미국 쪽에서 원전 관련해 가지고 뉴스 하나, 아 이거 원전 빠르게 시도해야 된다, 아 어떤 기업이 SMR 빠르게 도입하겠다, 이거랑 어느 쪽 뉴스가 확률이 높겠냐고. 아, 확률 게임으로 가도 그렇잖아. 갑자기 설 연휴 동안에 미국이 원전 때려칩니다, 저희 태양광 풍력 갈게요. 뭐, 뭐 기적을 바라는 공매도입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특히나 좀 어이없는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얘네들 지금 최근에 진입한 물량 보세요. 지금 여기가 생각해보면 뭐 고점 돌파하고 뭐 대박난 자리도 아닌데 여기서 다 나갔잖아. 여기서만 지금 400만 주가 나왔어요. 400만 주가. 근데 앞으로도 200만 주 더 나가야 돼. 그 200만 주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물량 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략방 운영하는 거고, 제가 전략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 질환구 좀 이겨내고 수익 크게 냅시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요거 진짜 제가 이 말 할까 말까 하다가 답답해서 한 거야. 요 몇 거래일 사이에 오락내락 했다고 손절하거나 본점에도 침을 안 계시죠? 제가 이런 것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나가실까? 수급 조건 분산됐고 설 연휴 직전에 그냥 물량 끌어내는 방식으로 하나 채용한 것 뿐이야. 진짜 이런 거 당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신청 끝납니다. 저 월 9만원, 3개월 23만원 이렇게밖에 운영 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목금장이 제일 위험해. 목금장이 제일 위험하다고. 왜냐면 설 연휴 뒤쪽이 불안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설 연휴 뒤쪽을. 특히나 뭐 여러분들이 뭐 모든 종목이 그런가요? 저 그렇게 말씀 안 드리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어떻게 들고 계신 줄 알고. 근데 두산 에너비인데 원전 쪽은 사실 장이 닫혀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뉴스가 나올 확률이 높은지만 계산하면 돼요. 어떤 뉴스가 나올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치명적인 뉴스가 뭐냐? 미국이 원전 안 한다요. 치명적이에요, 진짜. 진짜 20% 빠질 수도 있어요, 장대원 보고. 근데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미국이 원전을 때려친다. 안 된다니까. 국내 탈원전 뉴스요? 여러분들 국내 탈원전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진짜로 탈원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딱 제 생각 말씀드리면 국내도 결국 원전을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추가적으로 SMR 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해. 맞아요. 여러분들 현대차나 기아차 완제차 만들어서 외국에다 수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기아나 현대차 외국에서 인기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소나타 그랜저, K5 이런 게 안 돌아다녀요? 엄청나게 돌아다니죠. 왜냐면 우리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어.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볼 때도 쟤네들 지네 나라에서도 잘 파는 차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SMR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SMR 사업으로 우리가 먹고 살려면 정부 관료 다 바꿔야 된다는 뉴스까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행하면서 수출을 준비하자. 이제 이렇게 준비된다니까. 잘 보세요. 올해 안에 갑자기 분위기 이렇게 바뀔 거예요. 국내 탈원전?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친환경 하고 싶으면은 우리나라도 그냥 휘발유 등유차 다 없애버리지. 다 전기차 해야지. 테슬라랑 EV나 아이오닉만 돌아다녀야지. 안 그러잖아. 우리나라도 결국 글로벌적인 에너지 이런 패권 다툼에서 우리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결국 SMR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선택하면서 미국에다 수출해 먹어야 돼. 이 구조가 오랫동안에 완성될 거라고 생각해요. 서두를 겁니다. 기관하고 외국인 놈들 서두를 거예요. 보세요. 얘네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다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지. 프로그램 애들은 사실 이쪽 라인에서만 걷어먹을 수 있는 물량이 최소 600만 주, 700만 주 정도는 걷어먹을 수 있었어야 돼요. 원래는. 아직도 한 250만 주 정도는 더 걷어가야 돼. 최대. 근데 기관이 끼어들었잖아. 2월 9일 날 갑자기 기관이 끼어들었잖아. 같이 들어왔잖아. 금융투자 100만 주 들어왔죠. 이거 ETF 자금이죠. 안 봐도 ETF라 이거. ETF 자금 갑자기 때려 박아버리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이 생각보다 물량 많이 못 걷어갔죠. 그럼 얘네가 어떻게 하겠어?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동안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잖아. 브레이크 걸어버린다고 그러면. 그 다음 떨어지는 거 물량 받아먹을 거다. 제가 브레이크 건다고 하면은 아 기분 나쁘다. 왜 무조건 오른다고 안 해주지? 여러분들 여기서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 그렇게 갔으면 두산 에너비티 진즉이 이렇게 됐습니다. 진즉이 이렇게 됐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발견하기도 전에 이렇게 돼버렸다고. 왜냐? 진짜 잡주니까. 그건 진짜 잡주니까. 이거 잡주들 이런 움직임 뭐 한두 번 봅니까? 올라갔다 반납하는 거?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반납을 안 하는데 전혀. 상승폭에서 박스권 하나 반납했던 게 유일하게 여기에요. 유일하게 여기서 꽝 하고 눌러준 거야. 심지어 이쪽은 글로벌 증시 영향까지 있었어.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반발력으로 튀겨져 올라오다가 뒤쪽에서 글로벌 영향 좀 받은 거야. 근데 과정 중이 외국인 매수로 찍혀요. 프로그램은 매수였다라는 거야. 기관놈들 매도하던 거 글로벌 리스크를 관리한답시고 얘네들 매도 때렸던 거 다시 막 황급하게 다시 다 주워 담고 있어. 그럼 누가 팔고 있는 거야? 개인 투자만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10만원 11만원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한번 물이 바뀌어요. 또 원래 있던 분 나가고 새로운 분 들어오고. 그럼 여러분들 원래 있던 분들이 언제 있었어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계속 유리한 싸움이 두산 에너빌리티였는데 왜 유리한 포지션을 스스로 버리냐고. 한번 보세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항상 유리했어. 먼저 들어온 사람. 근데 이제 요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말 많았던 사람들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자기가 유리했는데 자기가 유리한 거 버려버린 거지. 바보짓거리 한 거지. 바보짓거리 하고 싶으세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눈치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오늘 뭐 우리 기술 쏘아 올렸네 뭐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쏘아 올리는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 프로그램이 일괄적으로 매도 때리고 있으면 걔네들 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쏜다니까. 못 쏴요 절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랑 한 400만 주 잡혔어 봐. 다 떨어져요. 아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 양봉으로 쏘아 올리겠구나. 뚫어주겠구나. 고점 갱신하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 다 움직여주는 거라고. 그동안 계속 그랬잖아.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니야 두산 에너빌리티는 절대 대장주 아니야. 그냥 나 다른 종목 따까리일 뿐이야. 그거 억지로 주문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1월 5일날 이거 양봉 없었으면 얘네들 오버슈팅 다 안 나왔어요. 이거 보고 오버슈팅 나왔잖아. 그럼 얘네들 지금 오버슈팅 준비하고 있죠. PH만 봐도 어때? 지금 오버슈팅 준비하고 있잖아. 수렴 만들면서. 현대건설 앞쪽에서 음봉 맞았던 거 윗꼬리 맞았던 거 매물에서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 한정기술 매물에서 끝내놓고 대기 타고 있잖아. 얘네들 왜 다 대기 타겠어? 오버슈팅 하려고 대기 타는 거죠. 이거 하려면 두 배 양봉이 먼저라니까? 순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가 가장 먼저 출발했고 그 출발을 알리면서 중소형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 안정성 높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하셨으면 안정성 높을 때 가장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 구조까지는 챙기고
정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내 종목에서 먼저 승부 보세요. 본전 매도, 뭐 약익절, 약손절이 승부입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도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간 사람조차 다음 사람한테 너무 빨리 넘겨요. 투자 내놓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량 지킨 비율 5%도 안 나올 거예요. 5%도 안 나온다. 중간중간 힘들게 해서. 근데 그걸 이겨낸 5%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올라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산했을 때 5% 안에 끼고 싶으세요?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시면 신청 끝납니다. 상세한 가입 방식 저 문자로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저는 월 9만원 3개월 4만원 저 이렇게밖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하고 있는 전략바 이쪽 방으로 다 모이시는 거고 진짜 뭐 전략방에 계신 분들이야 제가 애초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숫자 적어드리니까 그냥 따라오시겠지만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최소한 송기훈 대표 영상 보고 있었으면은 허동이 만들어주는 고점 라인까지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자리에서 세론 때려버리고 조 단위로 세론 나오는데 여기 안에 막 물량 포함되고 다 던지지 마시고 잘 생각해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연휴 기간 동안에 좋은 뉴스가 날 확률과 나쁜 뉴스가 날 확률 중에 어느 쪽이 높을지. 나쁜 뉴스는 말 그대로 그냥 미국이 원전 안 한다. 근데 좋은 뉴스는 미국 쪽에서 원전에 대해서 그냥 언질만 나와도 돼. 여러분들 여기서 판단 하나가 사실상 올해 상반기 매매 좌지우지합니다. 수익 보고 나가면서 안전한 매수타점 재진입하느냐 어설프게 나가줘가지고 막 급하게 쫓아가려고 고생하느냐 한 끗 차이가 목금장이 열려요.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